서울대학교 중앙박물관 인턴 치복달 레온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역사관을 둘러봅시다.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구석기 시대는 시대와 인류의 시작점이죠.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한 시기로 돌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도구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연천 저구미 유적인데요. 바로 여기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전 동아시아는 주먹도끼가 발전되지 못한 집게 문화권이었다는 모비우스 가설이 있었는데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되고 그 이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주먹도끼들이 발견되며 동아시아는 낙후한 지역이었다는 이 모비우스 가설이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알려주는 대표 유물인 몽돌은 석기를 만들기 위해 격지를 떼어내고 남은 돌입니다. 그리고 격지는 날을 갖춘 잔손질 석기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몽돌에서 의도적으로 떼어낸 돌조각을 말합니다. 망치돌과 부딪힌 흔적으로 타격전, 타격흔, 타격옥 등이 남아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돌을 떼어내 석기를 제작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밭농사가 시행되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죠.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 빗살무늬 톡입니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를 대표하는 가장 조형미 있는 토기로 교과서 속 빗살무늬 토기의 모델입니다. 이 토기의 무늬가 위치별로 다른 거 보이시나요? 위쪽과 아래쪽은 눌럭짓는 단사 선문, 몸통 부분은 생선뼈 무늬처럼 생긴 어골무늬, 종과 횡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는 점토띠를 쌓아 올리는 채쌓기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기의 바닥 부분만 별도로 떨어진 채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옆 유물도 암사동에서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는 몸통 중간까지만 어골문이 새겨져 있죠. 이건 암사동이 위치한 내륙 지역이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토기가 암사동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을 통해 내륙의 문화와 서해안 지역의 문화가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빗살무늬 토기의 바닥이 뾰족한 이유는 바닥에 꽂아넣기 위해서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이러한 갈돌과 갈판도 자주 출토되고 있습니다. 곡식을 가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도끼처럼 필요한 부분만 갈고 나머지는 돌을 깨서 사용한 유물들도 출토됩니다. 이번엔 청동기 유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민무늬 토기를 전시해 놓은 진열장입니다. 양쪽에 보시는 토기는 미사리에서 출토된 유물로 구연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 곡렬토기 혹은 구멍문 토기라고 부릅니다. 빗살무늬 토기와는 달리 바닥이 납작하고 토기의 재료가 되는 태토 역시 점토질입니다. 가운데 유물은 약간의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 간토기 혹은 홍도라고 지칭합니다. 바닥이 둥글고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모양입니다. 양쪽의 토기들은 주로 집자리에서 발견되는 저장용 생활용구인 반면 붉은 간토기는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어 부장용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가락바퀴 또는 방추차라고 부르며 이를 이용해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검과 화살촉, 즉 마제 석검과 마제 석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농사가 보편화되고 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따라서 생산력의 차이가 보이며 이를 토대로 계급이 발생한 시기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 반달돌칼도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등의 농사용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농경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석기 기술, 즉 마제법은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었지만 마제법이 가장 발달하고 유물의 전면에 사용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면 청동 제품들도 많이 출토되었겠죠?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비파형 동검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유물이 비파형 동모로 창입니다. 그리고 이 유물이 비파형 동검과 함께 자주 나오는 세형 동검입니다. 비파처럼 생긴 비파형 동검과 달리 가늘고 긴 형태를 보입니다. 세형 동검은 전체적으로 초기 철기 시대에 많이 출토됩니다.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공구보다는 의리용으로 제작되었고 사용자가 높은 권력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유물은 낭랑 쪽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유 토기 그리고 녹유 화덕입니다. 표면에 유약을 발라서 반들반들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은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화폐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여기는 고대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진열장입니다. 금제 귀걸이, 은제 팔찌, 금제 반지, 그리고 유리구슬 팔찌, 금제 팔찌, 유리구슬 목걸이에 고고까지. 보시고 계신 이 유물들은 모두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처럼 이 유물들도 미세품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발굴된 이 유물들은 그만큼 사회의 계급화가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유물들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토기들 중 백제의 토기들입니다. 고사리 무늬, 세발토기, 거북 모양 토기, 굽다리 항아리, 화로형 굽다리 등 백제의 토기는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가야의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토기는 구멍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뚫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멍이 엇갈린 채로 뚫린 신라의 토기와는 다르죠. 이 각배는 우리말로 뿔잔이라고 부릅니다.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주로 의례나 제례에 사용했던 유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토기들은 신라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고 밑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시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의 토기에는 이러한 시루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루를 통해 음식을 쪄서 먹을 수 있는데 음식 조리 방법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초기 철기시대에 출현한 유물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토기에는 어깨 부분에 5마리의 말이 음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천마총과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 속의 말은 신령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탑 모양의 뼈 항아리는 고로라고 불립니다. 주로 통일신라 시기에 유행했던 그릇 중 하나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가장 발달하던 시대였고 우리나라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화장한 다음 뼈가루를 이 그릇에 넣고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구려 기와를 전시해 놓은 전시장입니다. 옛 고구려의 영토가 북한, 중국, 만주 지역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기와는 그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는 88점의 고구려 기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와들은 부획선이 있는 연꽃문 와당입니다. 특히 이 기와는 두 줄로 사고획을 하고 그 안에 꽃받침이 달린 연꽃무늬를 배치한 고구려 기와입니다. 여기는 고구려 와당 중 복합문 와당입니다. 복합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무늬를 좌우의 교차로 배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와당의 한가운데는 양각으로 새겨진 꽃받침이 달려있는 연보무늬 그리고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성각으로 표현된 가장 보편적인 연화문 와당입니다. 이 와당은 양각형 연화문과 기면문이 혼합된 복합문 와당입니다. 이 와당은 기면문으로 귀신의 얼굴 모양의 특수한 와당입니다. 벽사의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벌써 가시게요? 다음에도 많은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야 경중봐! 안녕! 경희대학교 중앙
중앙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